안녕하십니까.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 토리 꽃님. 선생님입니다. 자, 5.18. 5.18 이것만은 알고 가자. 꽃님쌤, 네. 잘 지내셨어요? 저 잘 못 지냈습니다. 왜죠? 제가 얼마 전에 5.18을 맞이해서 역사적인 현장에 방문했거든요. 아까 무슨 편지가 하나 왔던데 혹시 그거 맞나요? 네,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군인들이 상점에서 시내버스 안까지 쫓아가서 젊은이들을 잡아 끌어냈고 총으로 시민들을 참혹하게 마구 죽였다. 부상자가 너무 많아 수용할 병실이 부족했다.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비참한 광경은 본 적이 없다. 꽃잎쌤. 네. 이게 혹시 무슨 편지일까요? 아마 5.18 민주화 항쟁인가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5월 항쟁 혹은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하는데 혹시 5.18 민주화 운동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나요? 1980년 5월 이전에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으며 광주는 왜 그렇게 뜨거웠을까요? 지금부터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대, 2대, 3대 대통령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4대 대통령까지 하려다가 반독재를 외친 4.19 혁명으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곧이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등 군인들은 군사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잡게 됩니다. 박정희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정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입니다. 5대부터 9대까지 대통령을 하면서 최장기간 집권을 합니다. 이승만 독재하지 말라고 끌어내렸는데 박정희가 또 그래서 시민들은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창 그 열기가 뜨거워졌을 때 박정희는 자신의 밑에 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암살됩니다. 그러면 독재자가 죽었으니까 조금 살만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왜냐고요? 이 암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군 보안사령관이었는데요. 그게 바로 전두환이었어요. 전두환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야금야금 권력기관을 주무르다가 1979년 12월 12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본격적인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때 박정희 이전 세대의 군인들은 전두환 중심으로 새로운 군인 세력을 바로 신군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신군부 독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승만 독재하지 마라, 박정희 독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났는데 또 신군부 세력이 힘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에서 신군부 퇴진이라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신군부는 이에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1번 힘으로 밀어붙인다. 2번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귀 기울여 대화한다. 어떤 것일 것 같나요, 꽃잎쌤?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1번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휴교 명령을 내리고 국회를 폐쇄하게 됩니다. 길 지나는 곳곳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광주와 호남 지역 시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군부 세력이 5월 17일 민주화 운동을 하던 정치인 김대중을 구속하게 됩니다. 아니, 왜 전남 출신인 김대중만 구속을 해? 라고 해서 호남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8일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200명이 모여 민주화와 김대중 석방을 외칩니다. 드디어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전두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답게 광주를 끝장내려고 합니다. 특전사인 공수부대를 광주에 출동시키게 되죠. 이름하여 작정명 화려한 휴가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폭행을 당합니다. 가족과 친구, 나의 이웃이 맞는 것을 목격한 광주 시민들은 5월 19일 광주 구도청에서 5,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군인들은 시민, 학생, 남녀노소, 행인을 가리지 않고 살상을 합니다. 심지어 시위와 관계없이 광주 터미널에 있던 한 청각 장애인은 군인들의 말에 바로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해 사망을 합니다. 당시 28세였던 고 김경철 씨입니다. 다음 날 20일 시위대는 2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택시, 버스, 트럭이 군인들을 가로막고 과격 진압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벌이지만 군인들은 무기 하나 없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구타하고 대검으로 찌르고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21일 30만 명이 전남도청 앞에 모입니다. 군인들은 시위대를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쏩니다. 시민들은 무력하게 주변의 수많은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군인들이 곤봉과 총, 칼로 무장을 한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도 시민군을 결성하기로 하고 근처 관공서 무기고를 털어 장착합니다. 그러다 5월 27일 이윽고 일이 터집니다. 새벽에 군인들이 헬기와 탱크를 들고 쳐들어옵니다. 소총과 수류탄으로 완전 무장한 특공대가 투입되고 1만여 발의 사격,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생존자는 체포하고 그렇게 해서 항쟁은 끝이 나고 맙니다. 이때 광주에서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은 수백 명, 부상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렵 군의 통제를 받던 언론에서는 위대한 전두환 장군 광주 폭도를 진압하다.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이며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다. 라고 보도를 하는데요. 광주를 철저히 외부로부터 고립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당시에 실패로 끝이 납니다. 5월 18일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자, 청소년 여러분, 군인이었던 전두환은 5월 18일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국민 전체가 대통령을 뽑는 직접 선거가 아니었는데요. 대통령을 뽑는 곳이 따로 있었고 거기서 간접 선거를 통해 전두환은 대통령을 2번이나 합니다. 신군부 세력이 국가 권력 전체를 장악하는 시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과연 5.18 민주화 운동은 실패였을까요?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는 높았습니다. 맞습니다. 차츰차츰 당시의 실상이 밝혀지면서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의 분노의 씨앗은 7년 뒤 6월 민주항쟁의 꽃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1987년 6월 10일 다시 한번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전두환은 물러나고 국민들 모두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직접 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 존재하지 않는 책임자. 끝이 없는 의혹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적인 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